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륜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 연구소에서 발표한 특별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2세에서 86세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명의 협력 조사한 결과 제가 지금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한 그들의 82%가 건강 생활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런 생각에 운동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밀이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에서 작은이 핵심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비밀만 작업해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듣기 전에 바로 옆에 종이와 펜을 준비해주세요. 오늘 내용은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번 클릭하면 편리한 생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하루 18분 운동의 법칙. 첫 번째 비밀은 하루 18분 동작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해야 한다는 친구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요? 특이한. 첫 번째 비밀은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6-9-3 움직임 법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총 18분만 신체를 이동하는 근육과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6-9-3 움직임 법칙입니다. 6분 시작하자마자 이불을 정리하고 창을 열고 심호흡을 하고 방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보세요. 몸을 확장시키면서 운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9분,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베란다에 나가서 화초에 물을 주거나 집 안을 기다리며 보세요. 저녁 3분 시작하기 전 소생하여 베이징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이 움직임은 여러분의 근육과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던 김영호 선생님 현재 78세이신데 5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통증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6-9-3 법칙을 거의 모두 제거한 결과 이제는 가까운 한 바퀴를 가뿐한 가을에 눈에 띄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6분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루 30분 걷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다른 방에 두세요. 원격, 안경, 약 등을 일부러 다른 방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화장실 가기 전에 방 한 바퀴를 돌려보세요. TV 광고 시간에는 계속해서 시작하세요. 광고 시간 동안 집에서 안을 움직이거나 간편하게 플러스를 하세요. 전화는 통화하고 걸으면서 하세요. 이상하게 전화하지 말고 또는 걸으면서 통화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대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끼리끼리 말고 한 층씩 참여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학과 박성현 선생님에 따르면 규칙적인 움직임은 노년기 근감소증에 가장 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류가 있는 시간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확실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TV 광고 시간에 제한적일 것입니다. 내일은 전화할 때 일어서서 놀아요. 모레는 화장실 갈 때 방 한 바퀴 도를 추가 활동을 합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2. 스크린 사용하기의 비밀. 두 번째 비밀은 뇌를 사용하기입니다. 정말 사실이세요? 75세 이상 위험은 적절한 뇌를 깨우는 습관의 비밀을 활동으로 작용할 뇌가 68%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 카피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뇌를 사용하기의 비밀을 깨뜨리는 3가지 방법. 1. 뉴스를 통해 읽기. 아침에 TV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은 후 주요 내용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들은 내용을 다시 표현하는 과정에서 키가 활성화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올해 떠오른 건강 검색 항목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검색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중에 균열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듣고 기억하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숫자 암산하기. 버스 번호나 전화번호, 가격표 등을 볼 때마다 사건 처리 후에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서 이 버스는 302번이구나. 3 더하기 0은 3, 가지고의 2를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간단한 식사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꽃이나 계절의 냄새도 의식적으로 보관하십시오. 이 김치찌개는 묵은지 냄새가 나는군. 그리고 약간 매콤한 향이 있어. 냄새를 맡는 능력은 기억력과 일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이 뛰어난 그립감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립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정희 할머니 이야기. 인천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는 현재 84세이신데 5년 전 힘든 장애를 호소했습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매일 신문 요약하기, 장보기 목록, 암기하기 등의 의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문 기사 한 개도 제대로 요약하기 힘들도록요. 하지만 매일 같이 해나가다 하고들 지금은 주요 뉴스 5개 정도는 기억하고 요약할 수 있게 신화입니다. 의사 선생님에 따르면 박정희 할머니 인지 기능이나 뇌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증상 예방의학 전문 이영민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뇌도 근육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비슷하지만 일상에서는 작은 심리학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쓰기 메모나 일기를 손으로 직접 쓰세요. 타이핑보다 손으로 쓰는 것이 뇌를 더 많이 자극합니다. 풀기 수도쿠, 십자말 풀이, 개별말 찾기 등 간단한 퍼즐을 매일 풀어보세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보세요. 예외적으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세요. 길 찾기는 키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외에도 두 손 번갈아 사용하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칫솔질이나 식사를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외국어, 그림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최고의 자극입니다. 3. 사회적 관계의 법칙.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 비밀은 특히 사회적 관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떠다니는 1만 명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평균 생활이 7.5년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보이나약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1. 매일 인사하기의 법칙. 매일 아침 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잘 주무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이 여러분과 부정적인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한 한 개의 의미가 있는 대화가 치매 또는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의 위험을 42% 낮춘다고 합니다. 2. 함께 활동하기의 법칙.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이웃과 함께 가보세요. 공원에 갈 사람과 함께 가보세요. 서울시 노원구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는 현재 77세이신데 새와 같은 아파트 이웃 세 분은 매일 아침 건강을 사랑하는 반을 만들어 함께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혼자 걸을 땐 10분도 고대하는데 이미 친구들과 함께라 1시간도 정말 금방 갑니다.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나 있어요. 이명숙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3. 경험 공유하기의 법칙.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이벤트로 만드세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중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한 대화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 대화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4. 새로운 관계 형성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난 이제 늙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나이는 새로운 친구를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떠들썩한 지역복지관, 문화센터, 소속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떠돌이 복지관 실버밴드를 운영하기 위해 7085세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초청받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정현우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또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은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뇌졸중이나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한 명이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때 생활을 담배 15개비를 매일매일 흡연하는 것과 유사하고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충격 결과도 있습니다. 소셜 관계에 대한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라와 새로운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카페,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 가족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세요. 반려동물 키우기 여건이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워보세요. 정서 건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찾아주시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식습관입니다. 특별한 보약이나 건강식품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색깔별로 골라 먹기. 매일 다른 색깔의 음식을 즐기세요.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검은색. 검은색 음식? 그런 게 있나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검은 콩, 흑미, 김, 목이버섯 등 다양한 검은색 음식이 있습니다. 각 색깔마다 다른 불편함이 있어
다양한 색상의 음식을 섭취하면 영양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토마토, 딸기엔 리코펜 성분이, 주황색 음식엔 호박, 당근, 베타카로틴 성분이, 녹색 음식 중 대표적으로 시금치, 브로콜리엔 엽산, 비타민 K가, 보라색 자주색 음식 중 대표적으로 가지, 블루베리엔 안토시아닌 성분이, 검은색 음식 중 대표적으로 검은콩, 흑미엔 안토시아닌,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영양학자 김수연님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많은 양의 물질과 파이토케미컬을 얻기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물 섭취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물 마시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매 식사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 1컵, 점심 식사 전 1컵, 저녁 식사 전 1컵. 이렇게만 먹고 하루에 3컵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대전의 오승준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오승준 할아버지는 새로운 식사법으로 만성 변비를 해결하셨습니다. 50년 동안 변비로 고생했는데 이 방법으로 식사 습관을 바꾸니 많이 좋아졌어요. 2. 다회식사법. 나이가 많을수록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이 활동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권장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7시죽이나 밥 반 공기, 오전 10시 과일 한 조각, 점심 12시 밥 반 공기와 반찬, 오후 3시 견과류 한 줌이나 우유 한 잔, 저녁 6시 밥 반 공기와 반찬. 이런 식으로 식사를 나누면 소화도 편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3.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노년기에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식사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흡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음식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 생선, 그릭 요구르트, 콩이나 렌틸콩. 단백질은 근육량이 감소된 상태에서도 근력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젊은 사람보다 25%에서 5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준성 교수는 말합니다. 4.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추가 팁. 과일과 야채를 먼저 먹기. 식사할 때 채소나 과일을 먼저 드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한 입당 2030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하기.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향신료 활용하기. 음식을 할 때 소금이나 후추 대신 다양한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식후 간단한 산책하기. 식사 후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은 소화를 돕고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5. 안전한 주거 환경. 시니어 건강의 비밀 중 하나는 안전한 환경입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 이 나이에 집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낙상 사고의 80%가 집에서 발생하며 그중 95%는 간단한 환경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밝은 조명의 법칙. 나이가 들수록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이 약해집니다. 집 안의 모든 곳, 특히 계단, 화장실, 부엌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는 센서 등을 설치하면 편리합니다. 요즘은 저렴한 센서 등도 많이 나와 있어 1만원대로도 구입 가능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민수 할아버지는 현재 82세이신데 한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퇴원 후 복도와 화장실에 센서 등을 설치했더니 야간에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물 제거의 법칙. 화장실에서 부엌, 거실까지 집 안 이동 경로에 있는 장애물은 모두 치워버리세요. 전선은 벽에 바짝 고정하고 작은 가구나 물건들은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정리해두세요. 특히 러그나 카펫은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고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의 법칙. 욕실과 주방은 물이 자주 떨어져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특히 욕조나 샤워 공간은 반드시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좌변기 옆에도 손잡이를 달아두세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나서 훨씬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훨씬 개운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박명호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6. 질 높은 수면의 법칙. 저녁에는 어두운 환경을, 아침에는 밝은 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등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대신 침실에는 작은 조명만 켜고 독서나 명상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하세요. 아침에는 커튼을 열어 자연광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생체 시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의 법칙.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수면 시간을 크게 바꾸면 생체 리듬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현재 73세이신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한 지 6개월 만에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몸이 알아서 피곤해지고 알아서 깨어나요. 약 없이도 잘 자게 되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 환경 개선의 법칙.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침구는 계절에 맞게 바꿔주세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조절하세요. 베개 높이가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 오일이나 편안한 음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학 전문의 정원석 박사님의 조언입니다. 노년기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회복을 돕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취침 4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취침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7. 긍정적 마인드의 법칙. 마지막 7번째 비밀은 긍정적 마인드의 법칙입니다. 마음가짐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50%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다고 합니다. 감사일기의 법칙.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아주 작은 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는 된장국을 먹었다. 오랜만에 옛 친구와 통화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다. 이런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찾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의 법칙. 하루에 최소 10번은 웃으세요. 웃음은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분비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갖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우울증 지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진짜 웃음이 납니다. 웃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요. 프로그램 참가자 최영숙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법칙.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활성화되고 삶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철호 할아버지 현재 79세이신데 7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고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며 사진도 찍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안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배우고 나니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찾아보고 외국에 있는 손자와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박철호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노인심리학 전문가 김미란 교수님의 조언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건강한 노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 명상하기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부정적인 뉴스 제한하기 하루에 한 번만 뉴스를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작은 목표 세우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이루며 성취감을 느끼세요.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신이어 건강을 위한 7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18분 움직임의 법칙, 뇌를 깨우는 습관의 비밀, 사회적 관계의 법칙, 건강한 식습관의 비밀, 안전한 환경의 비밀, 질 높은 수면의 법칙, 긍정적 마인드의 법칙. 이 모든 비밀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장비 없이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 움직이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